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성원 여러분, 이민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 더더욱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센트럴의 열정남 최재하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센트럴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네, 열정녀 이민주 팀장님과 함께 네, 해서 아주 즐겁습니다. 네. 네. 음, 오늘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원장님. 저희 구성원 분들을 위해서 최긍정이 이야기하는 긍정 루틴 만들기라는 주제인데요, 원장님.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어,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작년에는 아마 멘탈에 대한 얘기를 네, 했었고, 그 앞에 아마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하고 뭐 프로페셔널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 말고, 말고, 조금 더 네,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 인생에 도움이 좀 되는 일을 뭘 할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올해는 어쨌든 우리 삶이 좀 잘 돌아가도록 하는 좀 루틴, 네. 긍정적인 루틴을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화두를 제가 머릿속에 잡아봤어요. 긍정 루틴 만드는 거 한번 아우, 공부하고 얘기해 보자. 네. 궁금합니다. 어떤 네. 내용일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장님? 네. 제가 말입니다. 습관이 하나 있어요. 네, 습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엮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지금 나의 현재, 과거의 어떤 모습이 나의 현재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이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인가 네. 엮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병원 얘기니까 우리 옛날 병원의 과거 사진, 가벼운 사진들 한번 보면서 얘기 시작해 볼게요. 네. 이거는 저희가 2013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사진 보면은 저희가 가운데 좀 한지혜 선생님이에요. 우리 원무팀. 업무팀에, 네. 네, 우리 한지혜 선생님이 그 당시 초기 멤버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은 굉장히 앳되고 좀 예쁘장하신 분 있죠? 누구신 것 같아요? 어느 쪽이죠, 원장님? 오른쪽. 저와 황종호 원장 사이에 있는 아, 분. 김민정 실장님? 네. 민정 실장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우리 고객지원팀 김진경 팀장님도 계시고요. 굉장히 하얗고 이쁘시네요. 네.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요거는 이제 개원하고 좀 지났을 때라 네. 가지고 한 열 몇 명 됐을 텐데 네. 처음에 사실 저희가 9명으로 시작한 병원이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벌써 의사만 7명이고 세어 보니까 저희 구성원 전체가 뭐 한 78명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었어요. 다음 사진은요. 음. 세상에나. 이거 처음에 네. 우리 MT 갔었던 사진이에요. MT 갔었을 때 네, 굉장히 이제 좀 다 퍼진 모습으로 우리 황 원장님도 지금하고 또 스타일이 많이 틀리시죠? 네. 네. 고등학생 같으세요, 네. 원장님. 네. 굉장히 저희 모두 다 아마추어 같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했었던 네.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지금은 이제 송년회를 그냥 호텔 rum을 통째로 빌려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교육 같은 것도 요렇게 뭐 진짜 교육할 데가 없었죠. 네. 그래서 골방에 모여서 상담실에 막 진짜 샌드위치 막 다 사다 놓고서 335을 모여서. 네.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방송도 하고 환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많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열정녀 네. 이민주 팀장님도 그렇고 네. 뭐 여러분들 모두 뭐 만난 지 오래되거나 뭐 얼마 안 됐거나 마찬가지 전부 모두 다 여기서 만나보게 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제 맥 컴퓨터에 사진을 좀 띄우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김민정 실장님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옛날 모습 있죠. 애기 같은. 네, 네. 우리 같이 뭐 컨퍼런스도 하고 뭐 고객 관리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한지혜 선생님이 발표하고 있던 모습, 독서 토론의 시작, 뭐 공연, 그다음에 시상, 뭐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아마추어 같았었지만 뭐랄까 굉장히 즐겁게 일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원장님도. 네, 여기까지 저도 있고. 오게 네. 되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기쁜 일들이 항상 지속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민주생 혹시 재난 영화 좋아하세요?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원장님? 네, 이 영화는 더 로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노벨 문학상을 탄 코맥 메카시가 쓴 소설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그 어떤 세상이 무슨 핵전쟁이 벌어졌는지 지진이 왔는지 완전히 다 멸망해버린 상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헤매면서 싸워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거든요. 저는 이런 내용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네. 네. 역경이 닥쳤는데 헤쳐나가고 서바이벌에 대한 영화들 네. 매우 좋아요. 민주 선생님 혹시 이 일 아시죠? 무슨 알죠, 일이었죠? 원장님. 음, 제가 입사하고 3개월이 지난 6월의 어느 날이었고요.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단톡방을 이용했었는데 톡방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병원에 화재가 났다. 오시던 구성원분들은 돌아가셔라. 그 일이죠. 그죠. 화재가 났었고 저희는 병원을 철수해야 됐었고 네. 완전히 뜯어버렸죠. 장비도 다 폐기하고 네, 그랬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일터에 이건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좀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네. 순간이었었는데요. 네. 2017년도에 저희 가족이 일본에 여행을 갔었어요. 네. 꼬맹이들하고 원숭이들을 이렇게 즐겁게 보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면서 돌아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 계시고 예,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뭐 심폐소생술 하고 그래서 뭐 다시 뭐 살아나고 후송되긴 하셨지만은 네. 이런 일이 닥치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를 정말 패닉에 빠뜨렸죠. 전 세계인들을 패닉에 빠뜨렸던 코로나 같은 일들. 어, 그리고 또 저희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이태원에서 이태원. 벌어진 일이죠.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깔려 죽은 일들. 또 좀 먼 곳이긴 하지만 튀르키예에서 대진이 나서 몇십만 명이 잔해 속에서 아직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쵸. 이런 일들을 보면 민주 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내일 당장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음, 나는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같은 위기를 만나도 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빨리 회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회복하지 못해요. 음, 어, 자, 같은 기회를 만난다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만난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발전의 계기로 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회였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어,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음. 예, 뭐냐면, 네. 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떤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런 차이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Why? why?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돌발 퀴즈가 하나 나가겠습니다. 아, 네. 언제 어, 좋아하시는 돌발 퀴즈요? 네. 있나요? 상품 있습니다. 야, 어떤 걸까요? 스타벅스 돌체 라떼 제가 한 잔 쏘겠습니다. 자, 네. 다음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고 이 사진의 인물이 누군지 맞춰주시는 분, 댓글창에 바로 올려주시는 분한테는 스타벅스 돌체 라떼 한 잔을 제가 강의 끝나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했습니다. 댓글 빨리 올려주시는 분에게 네, 네, 주리 대리님 1인시군요. 네. 원장님 저는 예상했습니다. 네. 원장님 집에 PPT 찰스 다윈이라 적혀 있는데 네. 선물을 하시고 싶으시구나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거 제가 마스터 슬라이드 만들 때 실수했어요. 제가 그러셨어요? 찰스 다윈은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어야 됐는데, 다음을 또 네. 네, 둘이 누가 썼어요? 네, 주리 대리님. 네. 제가 쏘겠습니다. 제 네네. 약속대로. 자,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찰스 다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죠. 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진화론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존하는 종이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뛰어난 종도 아니다. 그것은 변화에 가장 적응을 잘한 종이다. 음, 네. 그러면 또 궁금해지잖아요. 네.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뭘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또, 뭐랄까, 그 세상에 최근에 있죠. 놀라운 굉장히 변화가 있었죠.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네, 네. 이거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네. 텐데요.
우리가 항상 인터넷을 이제 그냥 검색해서 뭐 네이버에 검색해서 뭐 광고판을 보던 시절에서 네. 구글에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검색 엔진이 이제 또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을 네. 지나서 또 지금 최근에는 GPT라고 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자연어로 컴퓨터한테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어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세상에. 그 불안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 아, 또 뒤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원장님. 아, 네. 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자, 지금 생방송으로 최재환 원장의 긍정 루틴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겸 발표자로 출연해야 돼. 그런데 오늘은 왠지 시작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하지? 물어봤어요. 네. GPT에게. 네, 여기 물어봤어요. 진짜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얘가 안녕하세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처음부터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거나 말을 깜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규칙적인 호흡 연습. 천천히. 규칙적인 호흡 연습. 네. 두 번째, 준비된 발표물을 제작하세요. 준비된 발표물. 그럼 다시 준비된 발표물로 돌아와 볼까요, 원장님? 새길로 빠지면 오늘 시간이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래서 제가 얘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뭐라면, 최근에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어제 그것도 바로 어제 난리가 났어요. 네. 혹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탈락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사라졌겠지만 야구 탈락해서,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사실 어제 경기가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아주 그냥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씹어 먹었어요. 아, 일본 선수죠. 네, 맞아요. 이 선수를 GPT한테 물어봤더니 네. 얘는 투수로서 굉장히 빠른 구위를 가지고 있고 160km 이상의 공을 던질 수 있는데 게다가 타자로서도 어마어마한 친구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네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뛰어난 투수면 뭐 잘 치지를 못하고 잘 치는 선수가 투수인에는 거의 없고. 근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투수가 됐을까요? 그죠? 정말 정말 궁금해요. 이번에 네. 나온 뉴스였었는데 이거 좀 아까 제가 캡처해서 넣은 건데 네네. 오타니가 MVP를 받았다는 소식이고요. 그 네. 다음에 또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오타니 참가예요. 완벽한 선수의 완벽한 우승. 오타니 동무대로 끝난 2023년 WBC MVP 오타니 모든 걸 휩쓸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보니까 인성. 실력도 인성도 최고 뜨거운 오타니 신드롬. 오호,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죠? 왜냐하면 말이죠. 뭐 야구 선수가 야구만 잘하면 됐지 무슨 인간성이 까지. 왜 필요할까? 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오타니가 예전에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자기가 이제 목표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원장님?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같아요? 마인드맵? 마인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많이 그려봤던 이렇게 무언가를 목표한 거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나열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목표예요. 아, 네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전부 다 일본어로. 이건 오타니가 직접 쓴 거예요. 직접 쓴 예.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를 보면은, 자, 8개 구단에서 드래프트 1순위가 되고 싶다는 게 오타니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스피드 160km 이상, 변화구, 그리고 여기까지는 야구 얘기란 말이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죠. 네. 야구 선수니까. 네네. 예. 근데 그 다음이 멘탈, 인간성, 운이에요. 이건 좀 연관성이 있나? 고등학생인데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저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 아니면은 뭐 야구면 제구 이것만 생각했을 것 그쵸. 같은데. 저희가 안과에서도 그래. 뭐 저도 안과에서 하지만 안과의사가 멘탈이 좋아야 돼, 아니면 인간성이 좋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안압을 잘 떨어뜨리면 되고 백내장수를 잘하면 됐지. 그거 왜 나한테 왜 기대해?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네. 뭐 우리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검안사다, 혹은 뭐 내가 교육팀이다. 네. 그러면 아니 뭐 내일 잘하면 됐지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걸 기대하지? 근데 오타니는 이걸 썼단 말이죠. 네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그 특정한 수준을 넘어서 네. 정말 그 위대한 야구 선수가 되는데 필요한 어떤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은 자, 멘탈을 보면은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되게 이제 멘탈, 인간성 이거 이해가 돼요. 뭐 인간성, 감사, 배려, 예의 있으면 좋겠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거 있죠. 네. 운. 운, 예, 운. 운. 운에, 운은 예. 운에 대해서 민주쌤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딱 마인드맵이라고 하나요? 이걸 봤을 때 운이 쓰여 있어서 이 위대한 선수가 가만히 앉아서 아우 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빌었나? 라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부실 청소하기 이런 것들이 있네요, 원장님.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은 운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운이니까 네, 그냥 내가 우연히 마주치는 어떤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음, 운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 운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하고, 그다음에 야구 부실을 청소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거나 혹은 심판을 만나서 어떤 이슈에 부딪히더라도 심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운으로 돌아온다는 거를 깨닫고 있는 거죠. 결국 운은 네.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뭐 네. 100%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와, 이렇게 운을 만들어 가는구나. 네, 놀라운 생각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전에 사실은 이제 멘탈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네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저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미어캣 얘기를 하면서 삶에 대한 통찰력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 어,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항상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포기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음,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한 번 온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회가 올 때까지 항상 기다린다는 거. 네. 기다린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는 웬만한 장애물은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이 필수라는 거. 그것도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강의는 저희가 요 QR 코드 찍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입사 전이라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요 강의도 꽤 내용이 괜찮았으니까 네. 한번 예전에 네, 원장님이 구성 대상으로 해주셨던 아주 네, 명강이죠. 네.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이제 인간성이죠. 네. 인간성에서 제가 보니까 인간성이라는 것 중에서 계획성과 지속력이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운에서는 긍정적 사고가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은 음,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래, 긍정적인 사고. 자, 내 운을 좋게 만들고 싶어. 네. 그럼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 수 만들까? 있을까? 지금부터는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제가 생각이 좀 짧아서요. 네. 네. 챗 GPT와 함께 네네.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가볼까요? 우리도 긍정 루틴을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자. 생각은 했는데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챗 GPT한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루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팁 몇 가지를 알려주세요. 네. 어, 민주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목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좋은 루틴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방법. 팁들. 네. 네.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 두 번째, 수면을 우선시하십시오. 세 번째, 아침 루틴 만들기. 네 번째, 하루를 계획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 작업을 작은 단계로 나누기. 여섯 번째,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정하기.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서, 굉장히, 네, 체계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건 다음에 할 얘기겠지만은, 네. 항상 뭐 목표를 위해서 돌진하라는 얘기, 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만, 네. 예, 뒤에 보면은 이제 수면 시간을 잘, 하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했지, 거기에 올빵해서 뭐 건강 망가뜨리란 얘기 없어요. 그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제가 첫 화두 명확한 목표 설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명확한 목표 설정하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우리 김민정 실장님의 비디오 중에서 지나간 거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봤습니다. 아주 앳된 모습이죠. 네, 우리 10년 전에 김민정 그 당시 고객팀장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미소가 그때도 여전히 밝고 아름다워요. 네네. 네. 우리 민정 실장님의 꿈은 이랬었어요. 출퇴근 수월한 곳으로 이사 가기. 인 인서. 서울. 네. 사실 그때 수원에서 출퇴근하셨거든요. 음. 굉장히 힘든 상태였었는데 이 꿈은 일단 이루셨습니다. 바로 옆동에 사시죠? 네, 아마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고요. 네. 두 번째, 어머니와 싱가포르 여행 가기, 건강 검진 받기, 영어로 상담하기, 딸과 자전거 배우기 몇 가지는 아마 좀 이루신 것 같고, 네, 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장님. 지금이 네, 좀 더 세련돼지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네, 예. 한번 음, 원장님의 꿈을 봐볼까요, 음. 원장님?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녹내장, 백내장 전문의 되기, 그다음에 행복 경영자 되기, 세 번째, 가족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졌어 소리 많이 듣기. 네 번째,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폭 넓히기. 다섯 번째, 지치지 않을 준비하기. 준비하기. 음, 음. 원장님 어저께도 말씀 주셨는데 가족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졌어. 이야기는 많이 듣고 계시다고.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말이죠. 네. 칭찬에 사실 좀 인색한 편이었었는데, 네네. 며칠 그저께였나? 그저께였죠. 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어, 그,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다니. 세상에. 어,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네. 어, 이루셨네요. 목표한 어, 꿈을 이루셨어요, 원장님. 근데 그러고 나서 뭔가를 질렀어 보니까. 수습용 멘트였던 거였어요? 저 분술이 좋으시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해프닝이었군요. 네, 어쨌든 다시 간에 돌아왔어요. 기분 좋았어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가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저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저도요, 원장님.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한테가 아니라 서로에게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시너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네. 그럼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한 팁을 알려주세요. 별거 다 말해줘. 팀장님?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자기 성찰을 해라. 두 번째, 스마트, SMART 기준 활용을 해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도달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는 얘기죠. 네, 예. 목표를. 그리고 작성하고 시각화해라. 그리고 네 번째,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해라. 다섯 번째, 목표를 객층화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 목표를 공유해라. 라고 안내해 줬네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들이에요. 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못 이루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때 항상 뭐냐면은,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목표는 자기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하고 관련이 돼야 되는데, 목표를 설정할 때 그냥 취미 생활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자기 삶의 변화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들, 네, 예, 어떤 좀 절실한 목표가 있어야지 좀 변화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목표는 항상 저는 이제 뒤에 6번 목표 공유에 대한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떠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래야 나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렇게 막 다 떠들어 보는데 어떻게 안 해? 그쵸. 창피해서라도 하게 되겠죠. 그죠? 네, 네. 네. 그런 것들 자기를 어떤 장치 속에 가두는 거, 음, 예,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기. 네. 어려운 숙제입니다, 원장님. 네. 제가 화두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이 잘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뽑아낸 주제냐면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말이야, 병원 구성원들한테 긍정 루틴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가 긍정 루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네. 그랬더니 학교에서 뭔가 배웠나 봐요, 얘가. 때마침. 네. 아빠,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네. 의심과 불안, 피로가 낮춰졌다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따님 성대모사인 거죠? 네네네. 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이거를 우리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딸이 근데 이런 거 다루고 있는 유튜브 클립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찾아줘요, 진짜로. 네, 감사일기가 뭐 마음 상태를 개선하는 거에 대한 자료가 있다. 유튜브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 그래서 찾았어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나가는 이제 뭐 QR코드 제 QR코드 부분을 찍으면은 바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KBS 다큐인데요. 네.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네. 실험을 해본 겁니다. 네네. 학생들 대상으로 김해에 있는 율산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자, 감사일기를 쓰는 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그 네. 써온 일기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게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을 쓰냐면은 자, 이 학생이 쓴 걸 보니까 자, 제목은 한우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엄마의 월급날이었고 엄마가 그 월급으로 한우를 사주셨고 고기를 구워주니 맛도 꿀맛이었습니다. 아, 엄마 한우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거 일상적이죠. 네. 예. 근데 또 다른 학생은 감사했던 일은 이제 엄마가 나한테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 요까지는 그렇죠. 일상적이에요. 그쵸. 근데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외에 평소에 부모님과 지내면서 중요한 포인트죠.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볼까? 라고 말씀하셨네요. 처음에는 말이죠. 네. 제가 이거 보고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논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한 것에 감사를 찾아보자? 감사하지 못한 일이면 욕을 해야지 왜 감사를 하냔 말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나 혹은 불쾌한 혹은 일이겠죠. 불쾌한 일이거나 네. 열받은 일인데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걸 찾아보자. 자, 우리 샘플을 한번 볼게요. 이 학생은 이제 감사 얘기를 많이 쓰다가 자기에 대해서 좀 알게 된 친구란 말이죠. 네네. 엄마가 저를 혼낼 때 제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혼내는 거는 싫은 거죠. 얼마나 듣기 싫겠어, 저 나이에 엄마가 막 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때. 네. 근데 얘는 엄마가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감사하게 감정적으로. 됐어요. 네. 선생님이 감사하지 못할 것에 대한 감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했는데 실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애들한테 생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뇌파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했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피로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드는 불안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심신의 균형 같은 것들도 잘 돌아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아까 처음에는 이거 뭐 뻔한 얘기들이고 뭐 감사를 왜 열받는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 되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이 결론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음. 어, 저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음. 결론적으로. 우리 민주쌤은 요새 가장 열받거나 흥분되거나 뭐 그랬던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언제냐고요, 원장님? 뭐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좀 저도 여기에서 나온 다큐멘터리와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네. 않죠. 그 네, 안에서 감사함을 네, 찾는다는 거. 네, 그럴 땐 가끔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불쾌한 일이 생기면 드는 생각이 상대방이 나한테 왜 이럴까라는 상대를 탓하게 되는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 음, 그 마음보다는 나를 위해서 이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음,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음. 네. 그래요. 저도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예전에 화재가 났을 때, 네. 예전에 2015년도에 화재가 났을 때 정말 황당했죠. 뭐 출근하니까 실제 병원이 그냥 잿더미 비슷하게 변해 있고, 이제 뜯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뭐 그랬을 때, 이거 되게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힘들었죠. 네. 예,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와, 이제 병원 리노베이션 할 때도 됐는데 이참에 리노베이션을 다 해버려야겠다. 아, 예. 네. 두 번째는 이거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굉장히 이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되게 멋있게 느껴질 거야. 우리 센트럴 소랑가 멋있게 느껴질 거고 이 일을 이끌었던 사람들 전부 다 멋있게 느껴질 거야라는 생각했어요. 예. 참 어려운 순간인데요. 그쵸?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항상 모든 어려운 순간에서도 어떤 뭐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빛 같은 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계속 키우는 거죠. 뭐 그런 네.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드라마 얘기를 하고요. 오늘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네요. 사실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네. 2부, 3부 계속 또 나중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행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네.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긍정의 아이콘 음. 내지는 협업 서로 여기서는 서로 팀원들이 네. 굉장히 다 어려운 상황에서 백그라운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죠. 네, 음식점 팀을 맞아요. 이루는데 네. 서로 굉장히 감사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요. 맞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멋진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죠. 네. 최근에 반대의 드라마가 아, 맞죠. 한번 화제작이죠. 네. 민주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드라마죠? 더 글로리죠. 이제 학폭 피해자가 복수를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네. 피튀기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얘들은 그냥 친구래. 전재준, 손명우, 이사라, 박연진, 아우, 빠삭하시네요, 원장님. 아, 네네네. 심지어 그 누구냐 문동은도 친구예요. 그죠? 친구였죠. 예. 네. 근데 항상 여기서는 서로를 이용하고 헐뜯고 배신하고 그러고 지내죠. 맞습니다. 뭐 엔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대로입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종료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요 감사한 마음이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뭘까 하고 사실 뭐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와닿아야지 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요것도 GPT한테 물어봤어요. 별걸 다 대답해 줍니다. 네. 감사한 마음이 왜 도움이 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거 민주 쌤이 또 읽어 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개선시켜주고, 네 번째는 자아 인식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고요. 그리고 회복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 인식을 갖게 해줍니다. 네, 이거는 첫 번째와 일곱 번째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빨간표를 쳤는데요. 네.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기회가 보여요. 예. 마음의 여유가 네, 생긴다고 그럼요. 그러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다가왔을 때 보이지 않죠. 저것은 내 것이 아니야. 저것은 운 좋은 어떤 인간들의 것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음, 벽을 치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시가 넘었어요. 네. 자, 원장님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 반 정도 거의 다 오긴 했는데요. 일단 오늘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 보면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좀 목표를 삼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어. 구다원 분들께 긍정적인 하루가 될 수 있게 덕담 한 네.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강의가 좀 더 있긴 한데요. 네. 이거 완벽주의 좀 더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할 네. 거고요. 마무리로 제가 제가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에서는 말이죠. 여러 가지 예상 못했던 험한 일들을 가끔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에 올바른 루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꿈이 있다면은 어떤 삶의 지향점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는 내비게이션을 자기 머리에 장착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든지 막아낼 수 있는 철벽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삶이 완벽한 조건들의 합이 아니죠. 어떤 맞습니다. 분들은 뭐가 한두 개 빠지면은 이게 나는 되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완벽한 조건들의 합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현재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Once you befriend yourself, you will feel happier, more confident and lighter. 음, 너의 친구가 되면은 당신은 더 행복해지고 더 자신감 있어지고 더 기뻐질 것이라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잘 대해주세요. 음, 남들만 잘 대하지 말고 나, 약한 나, 소중한 나 잘 대해주시고 잘 먹여주시고 잘 재워주시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제일 소중한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원장님이 든든하게 또 구성원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또 다음 강의로 또 한번 조만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